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 대부분이 평생 동안 완전히 잘못된 순서로 접근해 왔다는 사실을요. 오늘 제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진정으로 깊이 연결되는 방법. 그동안 우리가 놓쳐왔던 가장 중요한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주제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 하시죠. 하지만 바로 그 침묵 때문에 우리는 귀중한 것들을 잃어왔습니다. 부부 사이의 깊은 유대감,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그 특별한 순간들 말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잃어버린 연결고리를 찾아가고자 합니다. 제 이름은 이호선입니다. 지난 20년간 부부 관계와 친밀감에 대해 연구하고 수많은 커플들과 상담해온 의사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적인 순서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관계를 맺어왔다는 것입니다. 마치 건물을 지을 때 기초 공사 없이 바로 벽을 세우려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계들이 어딘가 허전하고 불안정했던 거죠.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은 이겁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기술이 아니라 이해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몸을 단순히 만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이 어떻게 반응하고 느끼는지 그 미묘한 신호들을 읽어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99%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볼까요? 여러분의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줄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하지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열쇠가 될 테니까요. 먼저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점진성의 원칙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많은 분들이 친밀한 순간을 맞이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거나 서둘러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목적지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 과정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몸은 그렇게 급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추운 겨울날 갑자기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면 어떻게 되나요? 오히려 고통스럽죠. 하지만 미지근한 물에서 시작해서 서서히 온도를 높여가면 그 따뜻함이 온몸으로 스며들며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성의 몸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갑작스럽고 직접적인 자극은 불편함을 주지만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은 깊은 이완과 쾌감을 선사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몸 전체를 하나의 악기처럼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아노를 연주할 때 갑자기 한 건반만 세게 치지 않고 여러 건반을 조화롭게 누르며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듯이 말이죠. 여성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가장 민감한 부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 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손바닥 전체를 사용해서 등을 쓰다듬어 주세요. 어깨에서 시작해서 척추를 따라 천천히 내려가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압력입니다. 너무 세지도 약하지도 않은 적절한 힘으로 마치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가듯 리듬감 있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 과정만으로도 여성의 긴장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어깨가 내려가고 호흡이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팔과 다리입니다. 이때 특히 허벅지 안쪽은 매우 예민한 부위지만 아직 성기는 아니죠. 이 경계지대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허벅지를 따라 올라가다가 무릎 쪽으로 다시 내려오세요. 올라갈 때는 조금 더 천천히, 내려올 때는 약간 빠르게 움직이면서 리듬의 변화를 주는 겁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한 패턴이 오히려 감각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복부 역시 간과하기 쉬운 부위입니다. 배꼽을 중심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쓰다듬어 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면서 점점 원을 크게 만들어 가다가 다시 작게 만드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여성은 자신의 몸 전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감정적 토대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도대체 언제쯤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냐고요? 바로 이 조급함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목적지만 생각하지 여행 그 자체의 가치를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준비 과정, 이 탐색의 시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충분한 전해를 거친 여성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오르가즘에 도달할 확률이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오르가즘의 강도 역시 훨씬 더 강력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넓은 면에서 좁은 선으로 옮겨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핵심 원칙인 면에서 선으로, 선에서 점으로의 법칙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처음에는 손바닥 전체를 사용해서 넓은 면적을 쓰다듬었다면 이제는 손가락을 사용해서 더 좁은 영역에 집중하는 단계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허벅지 안쪽에서 시작해서 서서히 사타구니 쪽으로 손가락을 옮겨가세요. 하지만 아직 성기에 직접 닿지는 마세요. 그 주변을 맴도는 겁니다. 마치 목적지 주위를 빙빙 도는 것처럼요. 이 과정에서 여성은 기대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기대감 자체가 강력한 자극이 되는 거죠. 음모가 있는 부위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쓸어내리세요. 아주 부드럽게, 마치 깃털로 스치듯이요. 그리고 잠시 멈추세요. 네, 맞습니다. 멈추는 것도 자극의 일부입니다. 계속되는 자극보다 예상치 못한 정지가 때로는 더 큰 갈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녀의 몸이 당신의 다음 손길을 기다리며 긴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천천히 음순 바깥쪽에 손가락을 대보세요. 아직 안쪽이 아닙니다. 바깥쪽 음순을 따라 위에서 아래로 아주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이는 겁니다. 이때 압력은 거의 없어야 합니다. 손가락의 무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더 압력을 주면서 같은 동작을 반복하세요. 이렇게 자극의 강도를 서서히 높여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너무 빨리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거나 클리토리스를 만지려고 서둘러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아직 선의 단계에 있습니다. 점으로 가기 전에 선을 충분히 탐색해야 합니다. 바깥쪽 음순을 충분히 자극했다면 이제 손가락을 살짝 안쪽으로 옮겨보세요. 안쪽 음수는 바깥쪽보다 훨씬 더 민감합니다. 여기에는 더 많은 신경 말단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죠. 검지와 중지를 사용해서 안쪽 음순을 부드럽게 감싸듯이 잡아보세요. 그리고 위아래로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겁니다. 이때 여성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그녀의 호흡이 어떻게 변하나요? 더 빨라지나요? 아니면 깊어지나요? 그녀의 몸이 당신 쪽으로 기울어지나요? 아니면 약간 뒤로 물러나나요? 이 모든 신호들이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세게, 아니면 더 부드럽게, 더 빠르게, 아니면 더 천천히 이 대화를 귀 기울여 듣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술입니다. 만약 그녀의 몸이 긴장한다면 잠시 멈추고 다시 넓은 영역으로 돌아가세요.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배를 어루만지면서 다시 긴장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시도하세요.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의 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가가야 할 가장 중요한 지점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바로 클리토리스입니다. 이 작은 기관에 대해 얼마나 많은 오해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클리토리스를 단순히 버튼처럼 생각합니다. 누르면 쾌감이 나오는 스위치처럼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놀라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클리토리스는 사실 전체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빙산의 일각이죠. 클리토리스의 대부분은 몸속 깊이 숨어 있고 음순과 질벽을 따라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구조에는 무려 8,000개 이상의 신경말단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남성 성기 전체의 신경말단이 약 4,000개 정도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 민감도를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리토리스를 다룰 때는 극도의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포르노나 잘못된 정보를 통해 배운 방식으로 클리토리스를 세게 문지르거나 직접적으로 자극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불쾌감이나 심지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치 강한 빛을 갑자기 눈에 비추는 것과 같은 효과죠.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클리토리스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이에 음순이 만나는 위쪽 끝부분에 작은 돌기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을 만지지 마세요. 대신 그 주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클리토리스 위쪽 약 1cm 정도 떨어진 곳에 손가락을 대고 부드럽게 원을 그려보세요. 아주 작은 원입니다. 동전 크기 정도요.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리다가 반시계 방향으로 바꿔보세요. 이 간접적인 자극만으로도 많은 여성들이 강한 쾌감을 느낍니다. 그 다음은 클리토리스 양옆입니다. 검지와 약지를 사용해서 클리토리스를 직접 건드리지 않으면서 양옆을 동시에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마치 클리토리스를 감싸는 것처럼요.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 동작은 클리토리스 전체 구조를 자극하면서도 과도한 직접 자극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충분한 에아액이 분비되었다면 그 에아액을 손가락에 묻혀보세요. 그리고 그 촉촉한 손가락으로 클리토리스 주변을 다시 쓰다듬는 겁니다. 에액은 자연이 만든 최고의 윤활제이자 친밀함의 증거입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서로의 몸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신호죠. 만약 그녀가 더 직접적인 자극을 원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골반이 당신의 손을 향해 움직이거나 당신의 손을 그 부위로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또는 직접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때 비로소 클리토리스를 좀 더 직접적으로 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의해야 합니다. 클리토리스 자체를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대신 검지손가락 끝에 부드러운 면을 사용해서 클리토리스를 살짝 덮은 다음 아주 작은 원을 그리거나 위아래로 미세하게 움직이세요. 압력은 깃털보다 조금 더 무거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에 대해 어떤 여성들은 클리토리스를 위아래로 쓸어 올리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여성들은 원을 그리는 것을 선호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일정한 리듬을 좋아하고 다른 이들은 변화를 원하죠. 정답은 없습니다. 오직 그녀만의 답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소통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커플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김민준 씨와 박서연 씨는 결혼 15년 차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성생활에 대해 불만은 없었지만 뭔가 특별한 연결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어요. 제가 이 방법들을 알려드렸고 특히 서로의 반응에 집중하면서 소통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몇 주 후 그들이 다시 찾아왔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박서연 씨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몸에 대해 제대로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김민준 씨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서두르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서로를 느끼는 거라고 했죠.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기술은 중요하지만 기술 뒤에 숨은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여성의 몸을 탐색하는 것은 단순히 쾌감을 주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그녀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이제 음순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음순을 클리토리스로 가는 길목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음순 자체도 놀라운 성감대입니다. 특히 안쪽 음순에는 풍부한 혈관과 신경이 분포되어 있어서 적절한 자극을 받으면 강한 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음순을 자극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검지와 중지 사이에 음순을 가볍게 끼운 다음 위아래로 부드럽게 쓸어내리는 겁니다. 이때 손가락을 완전히 붙이지 말고 살짝 벌려서 음순이 그 사이를 지나가도록 하세요. 마치 실크천을 손가락 사이로 당기는 것처럼요. 또 다른 방법은 엄지와 검지로 음순을 부드럽게 잡고 가볍게 당기는 겁니다. 너무 세게 당기면 안 되고 그저 살짝 긴장을 주는 정도만 충분합니다. 이 동작을 천천히 반복하면서 때때로 방향을 바꿔보세요. 위로 당겼다가 아래로, 바깥으로 당겼다가 안쪽으로 말이죠. 음순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일 때는 속도 변화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천천히 움직이다가 점차 속도를 높이고 다시 느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예측 불가능한 패턴이 감각을 더욱 예민하게 만듭니다. 우리 뇌는 예측할 수 있는 자극에는 빠르게 익숙해지지만 변화하는 자극에는 계속 주의를 기울이거든요. 한 가지 더 효과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한 손으로는 음순을 부드럽게 자극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허벅지 안쪽이나 배를 쓰다듬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부위를 동시에 자극하면 감각이 분산되면서도 동시에 증폭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여러 악기가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요. 음순을 자극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리듬입니다.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예상을 깨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3번은 천천히 움직이다가 4번째는 빠르게 한다든지 2번 쓰다듬고 1번 잠시 멈춘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지스팟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스팟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입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해부학적 구조라고 주장하고 다른 이들은 클리토리스의 내부 구조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학술적 논쟁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질 내부의 특정 부위가 자극받을 때 독특한 쾌감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지스팟은 보통 질 입구에서 2-3cm 안쪽 배 쪽 방향의 질벽에 위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부위보다 약간 울퉁불퉁하고 우리 스펀지 같은 질감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되곤 하죠. 하지만 모든 여성이 우리띠 이 부위에 민감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여성들은 강한 쾌감을 느끼고 어떤 이들은 전혀 특별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또 어떤 여성들은 처음에는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다가 점차 익숙해지면서 쾌감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지스팟을 찾으려면 검지나 중지를 질환으로 부드럽게 삽입하세요.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하고 손가락을 약간 구부려서 배 방향을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질벽을 따라 부드럽게 눌러보면서 질감이 다른 부위를 찾는 겁니다. 마치 이리 와 라고 손짓하는 동작과 비슷합니다. 만약 그 부위를 찾았다면 강하게 누르지 마세요. 대신 부드럽게 원을 그리거나 위아래로 쓸어 올리듯 자극하세요. 어떤 여성들은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이들은 리드미컬한 움직임을 선호합니다. 또 지스팟과 클리토리스를 동시에 자극받을 때 가장 강한 쾌감을 느끼는 여성들도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스팟을 찾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 그녀가 그 자극에 특별히 반응하지 않는다면 무리하게 계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그녀가 좋아하는 다른 방식에 집중하세요. 친밀감은 특정 기술을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제가 만났던 또 다른 커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수연 씨와 최지우 씨는 젊은 부부였는데 정수연 씨가 인터넷에서 지스팟에 대해 읽고 나서 그것을 찾는 데 집착하게 되었어요. 최지우 씨는 그 자극이 특별히 좋지도 않았지만 남편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좋은 척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의 관계는 점점 의무적이 되어갔고 최지우 씨는 친밀한 시간이 두려워지기까지 했어요. 상담을 통해 정수연 씨는 자신이 기술에 집착한 나머지 아내의 진짜 감정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솔직하게 소통하기 시작하고 최지우 씨가 진짜로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자 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되었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인터넷이나 책에서 배운 기술보다 눈앞의 사람, 바로 당신의 파트너가 원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입과 혀를 사용하는 애무, 즉 오랄 섹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듯이 상당수의 여성들이 삽입보다 오랄 섹스를 통해 더 쉽고 강하게 오르가즘에 도달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혀는 손가락보다 부드럽고 따뜻하며 촉촉합니다. 그리고 입술과 혀, 때로는 치아의 미세한 자극까지 활용할 수 있어서 훨씬 더 다양하고 섬세한 자극이 가능하죠. 하지만 오랄 섹스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결이 중요합니다. 양쪽 모두 깨끗하게 씻어야 하고 특히 입안도 깨끗해야 합니다. 이것은 위생의 문제일 뿐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오랄 섹스를 시작할 때는 절대 성급하게 클리토리스로 바로 가지 마세요. 대신 허벅지 안쪽에 입맞춤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부드럽게 입술을 대고 가볍게 빨기도 하면서 점차 안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에 이 과정에서 따뜻한 숨결만으로도 충분한 자극이 됩니다. 음모가 있는 부위에 도달하면 그곳에도 부드럽게 입맞춤하세요. 그리고 혀를 평평하게 펴서 음순 전체를 감싸듯 하차 올려보세요. 이때 혀끝이 아니라 혀 전체의 넓은 면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올라가면서 모든 부분을 고르게 자극하세요. 음순을 따라 혀를 움직일 때는 압력을 다양하게 변화시키세요. 처음에는 거의 스치듯이 가볍게,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압력을 주면서, 그리고 다시 가볍게, 이런 변화가 감각을 계속 깨어있게 만듭니다. 클리토리스에 가까워지면 먼저 그 주변을 탐색하세요. 클리토리스 바로 위나 아래 양옆을 혀끝으로 가볍게 건드려 보는 겁니다. 그녀의 반응을 살피면서 어느 부위가 가장 민감한지 파악하세요. 어떤 여성은 클리토리스 위쪽이 더 민감하고 다른 여성은 아래쪽이나 옆쪽이 더 민감할 수 있습니다. 클리토리스 자체를 자극할 때는 여러 가지 기술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혀끝으로 아주 작은 원을 그리는 것, 위아래로 빠르게 움직이는 것, 좌우로 흔드는 것, 혀를 평평하게 펴서 넓게 핥는 것 등등이죠. 각각의 기술이 다른 종류의 자극을 줍니다. 입술도 적극 활용하세요. 클리토리스를 입술로 부드럽게 감싸고 살짝 빠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너무 세게 빨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마치 잘 익은 체리를 입에 머금듯이 아주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리듬과 일관성입니다. 그녀가 오르가즘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를 보이면 바로 그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에 더 강하게 하거나 빠르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오르가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정확히 같은 리듬과 강도를 유지하세요. 그녀의 몸이 당신의 자극에 맞춰 점점 긴장을 쌓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패턴을 바꾸면 그 쌓여가던 긴장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마치 파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것과 같죠. 그녀의 호흡이 빨라지고 몸이 긴장하며 골반이 당신의 입을 향해 움직인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던 것을 정확히 그대로 계속하세요. 속도도 압력도 위치도 바꾸지 마세요.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오랄 섹스 중에 손도 함께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한 손으로는 그녀의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가슴을 어루만지고 다른 손으로는 질입구 주변을 부드럽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앞서 말한 G스팟을 자극하면서 동시에 클리토리스를 혀로 자극하는 것도 많은 여성들이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과도함은 금물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동시에 하려고 하면 오히려 산만해질 수 있어요. 한두 가지에 집중하면서 그녀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오랄 섹스를 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태도입니다. 이것을 의무나 봉사로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여성들은 파트너가 마지못해 하거나 빨리 끝내려고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긴장하고 쾌감에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대신 이것을 당신도 즐기는 친밀한 행위로 받아들이세요. 그녀의 몸의 변화, 냄새, 맛, 소리, 움직임 모두를 음미하세요. 당신이 진심으로 즐기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느낄 때 비로소 그녀도 완전히 자신을 맡길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이준호 씨는 처음에 오랄 섹스를 아내 한수진 씨를 위해 해야 하는 일로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꾸고 나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하더군요. 아내의 몸이 내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는 것 자체가 흥분되더라고요. 그녀의 쾌감이 곧 나의 쾌감이 되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바로 소통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기술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대화하는 능력입니다. 많은 커플들이 침실에서는 침묵합니다. 서로가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상대방이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죠. 하지만 이것은 마치 지도 없이 낯선 도시를 탐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우연히 멋진 곳을 발견할 수도 있지만 길을 잃거나 시간을 낭비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소통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것은 물론 말로 하는 것이죠. 이게 좋아? 더 세게 해줄까? 여기가 편해? 같은 간단한 질문들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하지만 말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신음소리나 호흡의 변화도 강력한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파트너는 이런 신호들을 주의 깊게 듣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녀의 신음이 커지나요? 호흡이 빨라지나요? 이것은 계속해, 좋아 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갑자기 조용해지거나 몸이 긴장한다면 뭔가 불편해 또는 다른 걸 시도해봐 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짓 또한 중요한 언어입니다. 이 여성이 당신의 손을 특정 부위로 가져가거나 당신의 머리를 특정 방향으로 이끈다면 그것은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이런 신호들을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환영하세요. 그녀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표현할 만큼 편안해 한다는 뜻이니까요.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녀가 무언가를 요청했을 때 그게 이상한데? 같은 반응은 절대 금물입니다. 대신 그래, 그렇게 돼볼게 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더 자세히 말해줄래? 라고 응답하세요. 이런 개방적인 태도가 더 깊은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친밀한 순간이 아닐 때도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를 하면서나 산책을 하면서 가볍게 요즘 우리 관계에서 더 좋아졌으면 하는 게 있어? 같은 질문을 던져보세요. 막상 그 순간이 되면 말하기 어려운 것들도 평온한 상황에서는 더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피드백입니다. 파트너가 뭔가를 잘했을 때 그거 정말 좋았어. 그렇게 해줄 때 너무 기분 좋아. 라고 말해주세요. 이런 긍정적인 강화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판보다는 칭찬과 격려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뭔가 불편하거나 싫은 것이 있다면 그것도 말해야 합니다. 다만 방식이 중요합니다. 그건 싫어. 대신 나는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표현하는 거죠. 부정적인 말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훨씬 건설적입니다. 김태형 씨와 박민지 씨 부부의 경우를 보면 이런 소통의 힘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결혼 20년이 넘었지만 관계가 점점 기계적이 되어가고 있다고 느꼈어요. 제가 권유한 것은 간단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 30분 동안 서로의 욕구와 선호도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어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박민지 씨는 20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털어놓았고, 김태영 씨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추측으로만 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말 그대로 재탄생했습니다. 소통은 또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안 좋은지, 어디까지가 편안하고 어디서부터가 불편한지를 명확히 하는 거죠. 이런 경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좋았던 것이 지금은 불편할 수도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통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청결과 위생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청결은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친밀한 시간을 가지기 전에 반드시 샤워를 하세요. 특히 성기 주변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여성의 경우 질 내부까지 씻을 필요는 없고 오히려 그것은 자연스러운 pH 균형을 깨뜨려서 해로울 수 있습니다. 바깥쪽만 부드러운 비누나 전용 세정제로 깨끗이 씻으면 됩니다. 남성의 경우 특히 손톱을 짧게 깎고 깨끗이 관리해야 합니다. 손톱 밑에 먼지가 끼어 있거나 손톱이 날카로우면 여성의 예민한 부위에 상처를 낼 수 있습니다.
손톱을 깎은 후에는 손톱줄로 날카로운 부분을 다듬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입안 청결도 중요합니다. 오랄 섹스를 할 계획이라면 양치질을 하세요. 하지만 바로 직전에 하지는 마세요. 이때 양치질 직후에는 잇몸에 미세한 상처가 생길 수 있고 이것이 감염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30분 전에 양치를 하거나 대신 가글로 입을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 시트와 베개도 깨끗해야 합니다. 지저분한 환경은 그 자체로 기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위생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깨끗한 시트와 상쾌한 방 냄새는 분위기를 훨씬 좋게 만듭니다. 하지만 청결에 너무 집착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한 무균 상태를 만들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의 몸에는 자연스러운 냄새와 맛이 있고 이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지나친 향수나 채취, 제거제 사용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친밀감을 해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질은 자가 청소 기능이 있어서 특별한 세정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세정은 좋은 박테리아까지 제거해서 감염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상태가 가장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건강 상태입니다. 만약 어느 한쪽이 감염이나 염증이 있다면 친밀한 관계를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일 뿐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불편함을 느끼면서 억지로 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분위기 조성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과소평가하는데 사실 분위기는 기술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여성의 성적 반응은 남성보다 환경적 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시각적, 청각적, 후각적 자극이 모두 그녀의 각성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런 요소들을 신경 써서 조성하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조명부터 시작해 볼까요? 너무 밝은 형광등 불빛은 낭만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여성을 긴장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이 너무 선명하게 보인다고 느끼면 자의식이 생겨서 쾌감에 집중하기 어렵거든요. 대신 간접 조명이나 촛불을 사용하세요. 부드럽고 따뜻한 빛이 훨씬 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음악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자극적이거나 시끄러운 음악은 피하세요. 잔잔한 재즈나 클래식 또는 잔잔한 팝송이 좋습니다. 음악은 배경이 되어야 하지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대화나 신음소리를 덮을 정도로 크게 틀지 마세요. 향기도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은은한 향초나 아로마 디퓨저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라벤더는 이완 효과가 있고 제스민은 관능적인 느낌을 주며 일랑일랑은 최음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강한 향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니 적당히 하세요. 온도도 신경 써야 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쾌감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약간 시원한 정도가 좋은데 이것은 옷을 벗었을 때 적절한 온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이불이나 담요를 준비해서 필요하면 몸을 덮을 수 있게 하세요.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휴대폰은 무음으로 하거나 아예 다른 방에 두세요. TV는 끄고 문은 잠그세요. 외부의 방해 없이 오로지 서로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분위기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서적 분위기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조명과 음악이 있어도 두 사람 사이에 긴장이나 불편함이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친밀한 시간 전에 먼저 정서적으로 연결되는 시간을 가지세요. 예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하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세요. 서로의 하루에 대해 물어보고 웃고 농담도 하세요. 이런 가벼운 교감이 나중에 깊은 육체적 교감의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애정 표현을 아끼지 마세요. 사랑해, 예쁘다, 당신과 함께 있으니 행복해. 같은 말들이 분위기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진심 어린 애정 표현은 여성을 이완시키고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포옹도 중요합니다. 친밀한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그저 꼭 안고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천을 느끼면서 호흡을 맞추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친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조성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서두르면서 제대로 된 쾌감을 얻지 못하는 것보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깊은 만족을 얻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근본적인 원칙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바로 동의와 존중입니다. 이것은 모든 친밀한 관계의 절대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동의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동의가 아닙니다. 적극적이고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녀가 원하는지, 지금 그것을 하고 싶어 하는지 확인하세요. 이거 해도 될까? 기분 어때? 같은 질문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의는 계속해서 갱신되어야 합니다. 처음에 동의했다고 해서 끝까지 동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언제든지 멈추고 싶어 한다면 즉시 멈춰야 합니다. 이것은 거부가 아니라 그녀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불편해하거나 주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절대 강요하지 마세요. 왜 안 돼? 이게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같은 압박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녀의 안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세요. 존중은 또한 그녀의 취향과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녀도 그것을 좋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선호도는 다를 수 있고 그것이 정상입니다. 또한 비교하지 마세요. 전 파트너와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다는 식의 말은 상처를 줍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람, 바로 이 순간에만 집중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몸이 변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호르몬 변화, 건강 상태, 약물 복용 등 여러 요인이 성적 반응에 영향을 미칩니다.